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K 브로드밴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방문 판매와 개척교 회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등교 개학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평과 계양, 서구에 이어 연수구 지역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다행히 학생과 교직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등교로 유초, 중고 전학년 등교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고3을 제외한 부평, 계양구, 유초, 중고 특수학교 243개 교에 대한 원격 수업이 10일까지 연장됐고 서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얼마 전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인천 내 학교에서 코로나19 학생 감염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연수구의 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이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양은 앞서 서울의 건강용품 방문 판매 업체를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의 손녀입니다. A양은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남동구 자택에서 버스를 타고 연수구의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난 6일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검사 대상자 전원을 검사한 결과 학생 353명, 교직원 9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18일까지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학교 현장의 우려도 커졌습니다. 전교조 인천지부가 이달 초 인천 지역 유초, 중고 교사 1,900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과 학교 내 방역 인력,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안전한 등교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95%를 차지했습니다. 등교 개학 방침을 유지한 채 확진자나 유증상자 발생 시 일부 지역이나 학교 등교 연기 조치는 언제 확진자가 발생할지 몰라 불안하고 쏟아지는 공문과 지침, 일일 보고, 방역 대책 등으로 학교 현장 혼란과 교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며 안정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교육당국이 추가로 마련해야 할 대책으로는 입시 일정 연기와 입시 경쟁 완화 대책, 평가 부담 완화, 원격 수업과 보건 인력, 예산 지원 등을 꼽았습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련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3.2% 증가한 12조 원 규모인데요. 인천이음 캐시백 혜택을 늘리고 일자리 창출과 감염병 예방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두 번째 마련한 추가경정 예산도 코로나19 극복에 집중돼 있습니다. 먼저 1,000억 원을 투입해 인천이음 캐시백 혜택을 늘립니다. 현재 10%로 확대한 캐시백 혜택을 8월까지 연장합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영향을 받는 업계도 지원합니다. 집합 금지 명령 대상 시설에 총 14억 원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와 전세버스 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 55억 원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903억 원, 고용을 유지하는 제조업체에 3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방역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총 60여억 원 규모의 방역 무자를 비축하고 재난관리기금도 230억 원을 추가 적립하겠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에도 1,7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내항 18부두 개방을 위해 27억 원, 전선 지중화 사업에 3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인천시 2회 추경안은 11조 9,900억 원 규모, 당초 예산보다 3.2% 증가한 이번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 등을 거쳐 이달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시의회 시정 질의에서도 코로나 관련 교육 정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농산물 꾸러미에 대해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등교로 전국의 유초, 중고, 특수학교 전학년 등교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의 경우 주 1회 등교를 하면서 여전히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행 초기 어려움을 겪던 원격 수업도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온라인 학습 운영 기법이 모든 교사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둘째, 온라인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확대하여 실시해 주십시오. 학습 격차가 있습니다. 해소를 위한 대책 분명히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온라인 학습으로 해소되지 않는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쌍방향이라든가 또는 쌍방향 플러스 콘텐츠형 이런 것이 한 5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진화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이 학교 체제나 학습의 틀로서 그런 잣대로서 지금의 상황을 재단을 한다면 굉장히 맞지 않거나 어려움이 이렇게 수반될 수밖에 없다. 3월 학기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긴급 돌봄도 논의됐습니다.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아이들을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학교나 유치원에서 맡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10명 이내 최소 인원이라는 기본 기준을 지킨 학교가 많지 않다는 거, 마스크가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다는 거, 또 전학년 통합 돌봄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수준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었고 저학년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높았다는 거, 거리두기 상태에서 진행하는 보육 프로그램 개발과 특수아동 안전지도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비사용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한 농산물 꾸러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105억 원을 들여 31만 8천 명 아이들에게 1인당 3만 3천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경기, 울산 등은 10만 원, 제주의 교육희망지원금 30만 원 지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남은 무상급식 예산 455억 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말고 당초 목적대로 학부모들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은 세금을 똑같이 안 낼까요? 세수 똑같이 걷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인천만 예산이 부족하겠습니까? 인천 모든 학부모들, 또 학생들을 위한 예산으로 처음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길 당부드립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투자 유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3.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NIB 장보승 기자입니다. 올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감했습니다. 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는 신고 금액 기준으로 57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 금액 1억 6,470만 달러의 3.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감한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우려로 전 세계 공장 가동 중단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가 간 이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또 외국의 투자자들이 직접 이렇게 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투자 유치 활동이 좀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 금액의 88.4%로 대한민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주도해왔습니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는 지난해에 영종국제도시의 첨단 항공물류센터 스카이로지스 등을 유치하며 최근 10여 년간 국내 다른 경제자유구역들의 롤모델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감하자 비상이 걸린 인천경제청은 비대면 화상 투자 설명회 참가와 전략 수립 용역 등을 통해 해외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내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13일까지 개최되는 미국 세계 최대 행사인 바이오 US에 참가하는 등 앞으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투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워진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NIB 뉴스 장보승입니다. 연평해역의 꽃게 어획량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획량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났는데요.
코로나19로 어망 수입도 어려워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조업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평어장은 서해 지역의 대표적인 꽃게 산지로 꼽힙니다. 하지만 해마다 꽃게의 어획량이 줄면서 어민들의 시름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걱정이 더 큽니다. 코로나19로 중국에서 수입하던 어망 수급이 어려운 데다 어획량까지 줄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어획량은 지난 2018년 1,009톤에서 2019년 721톤, 올해 현재까지 46톤으로 줄었습니다. 봄어기만 보더라도 2018년 108톤에서 올해 46톤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국회에선 긴급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어민들은 조업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달 말까지인 조업 기간을 10일 동안 연장해 달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수급이 힘들어서 조업을 못했습니다. 올해. 그래가지고 어민들이 출항을 거의 안 하는 일이 많았어요. 연중 180일 조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나가면 24시간 풀로 일을 하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연평은 출퇴근 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따지면 180일이지만 반밖에 안 돼요. 조업 시간은 사실. 안개 끼고 이러면 또 뭐 바람 불고 이러면 또 추럭을 못 나가고. 하지만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조업 기간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사실 자원을 얼마만큼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냐, 자원을 지키는 게 사실 저희의 책무거든요. 이 자원, 기본적으로 금어기는 산란기에 설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민분들이 조금 참에 조업을 못 나갔다, 이번에 어획량이 적었다 해서 금어기를 조절을 한다면은 사실 이제 금어기는 아주 그게 근간의 문제예요. 간담회를 주관한 배준영 국회의원은 어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웅진군이 주축이 또 어업입니다. 근데 어업이 지금 여러 가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꽃게 어획량이 지금 40%가량까지 줄어들고 또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인천시는 소득 증대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환자 여러분들이 어떤 지원책을 강구할 건지는 그런 다른 면에서 좀 우리가 검토를 하고 더 지금 말씀하신 소득 다변화라든가 꽃게 안 날 때 소득 났을 때 건조장을 좀 보조 비율을 확대해 준다든가. 이번 간담회에선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 조업법에 대한 의견 청취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유치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생이 줄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은 누리과정비 조기 지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교사의 동화 구연에 아이들이 율동을 하며 따라합니다. 다른 교실에선 블록 쌓기 놀이가 한창입니다. 아이들은 마스크를 쓴 채 간격을 띄워 앉았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27일 유치원 등원이 시작됐지만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전체 원생의 3분의 1만 등교하게 돼 있어 이 유치원 전체 원생 180명 가운데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60여 명만 7개 반에 나눠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유치원에 나오지 않는 나머지 원생들에겐 원격 수업이 진행됩니다. 학생 수가 절반 넘게 줄면서 원비도 급감했지만 인건비와 운영비 등은 그대로여서 사립유치원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수업 외에 원격 수업 동영상 강의를 만들고 별도의 보건 인력이 없어 아이들 보건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 3분의 1의 아이들이 와서
그만큼만 이제 원비를 내게 된다라면 당연히 70%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을 나오지 않는 학부모님들한테 떠넘기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이 70%에 대한 마이너스를 끌고 간다라면 유치원 자체가 운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돼요. 인천시 교육청은 단설 유치원 13곳은 간호사를 배치하고 병설 유치원 164곳은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함께 맡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원비를 받는 217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6월, 7월, 8월분, 3개월분의 누리과정비를 조기에 집행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호사나 초등학교 보건교사를 활용을 해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전문성이 떨어진 우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보건 업무 부분을 TF팀을 짜서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한편 수업 일수 162일을 맞추기 위해선 방학이 긴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방학 기간 중 일부 원격 수업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은 물론 임대인도 타격을 받고 있죠. 때문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30% 감면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세금 부담을 줄여 착한 임대 운동을 유도하자는 취지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 중구의 한 상점가. 점심시간이지만 건물이 굳게 닫혔고 임대인을 찾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바로 옆 식당 역시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미국 수입을 팔았던 이 가게는 수개월째 비어 있습니다. 개업 준비를 마친 이 점포는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건물주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깎아주는 임대료는 가뭄에 담비입니다. 이게 지원금 나왔을 때 조금 괜찮은다가요. 이번 달 들어서 인천이 뭐 학원 강사 그것 때문에 이게 또 확 또 주저앉았어요. 월세 이런 건 어떠세요? 월세 저희 주인은 2개월은 조금 빼줬어요. 저희 50만 원인데 40만 원씩 했었어요. 이처럼 착한 임대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30% 감경해 세입자에게 감면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입니다. 공항도 90% 이상 여객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다 비었어요. 임대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영종 지역의 경제 위기 지역으로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교통유발 부담금이 30% 경감해 주지만 이게 고스란히 다 소상공인들한테 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로. 혜택 대상은 약 18,000여 곳. 이들에게 약 247억 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30% 감면하면 743억 원의 경감 혜택이 돌아갑니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인천공항공사는 경감 규모도 가장 큽니다. 1터미널, 2터미널에서 한 금년도 저희가 이제 계산하기는 한 41억 정도가 부과될 예정인데 한 30% 하면 한 12억 정도는 경감 혜택이 가능하다. 다만 건물주에게 돌아가는 이 혜택이 임대인에게 전파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건 한계로 지적됩니다. 어려운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과 임대인의 관계는 또 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심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조심히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발의된 이 조례안은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혜택이 제공됩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천의 대표 관광지인 차이나타운도 손님이 급감했습니다. 상권은 붕괴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기업체와 구청이 힘을 모아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의 대표 관광지인 차이나타운. 연간 35만여 명이 찾는 곳이라곤 할 수 없을 정도로 한산합니다. 올 들어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상인들은 생존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지난해 분기별 평균 9만 명 정도가 찾았는데
올 들어선 만여 명으로 80% 가까이 관광객이 급감한 겁니다. 차이나타운 활성화를 위해 중구청과 기업체가 나섰습니다. 이른바 코로나19 극복 상생 프로젝트. 기업에서 예산을 지원해 차이나타운 전용 상품권을 만들어 매장 방문객들에게 나눠주기로 한 겁니다. 상품권은 차이나타운 음식점이나 기념품 가게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이나타운 점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 물품을 제공하고 방역 소독도 지원합니다. 이러한 관심과 사랑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인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코로나 대치에 희망을 줬다고 믿습니다. 중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통시장, 상점가를 기업과 연계한 상생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에 있는 모든 기업들 또 모든 상공인들이 서로 협력해서 정말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희망의 작은 불꽃과 불씨가 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의 시정질문에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25년 사용 종료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소각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서울시에도 소각장 규모를 2~3배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을 2025년으로 정한 박남춘 인천시장. 민선 7기 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2025년까지 자체 매립지 조성을 하고 2025년 수도권